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프로포절 작성법 2주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은 지난 수업에 이어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프로그램 기획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클라이언트 문제를 이해하고 또 클라이언트 문제 및 욕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렇다면은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때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뭔가,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수업에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욕구 확인 지난 시간에 굉장히 여러분들과 우리 열심히 수업을 했었죠. 자, 욕구 확인을 하는 방법 얘기했었고요. 욕구 확인이 왜 중요한지, 욕구 조사 왜 중요한지 얘기했었죠. 자, 요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대상자를 몇 명으로 선정할 거냐 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서비스 지역을 정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만약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역 어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은 누구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무슨 동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동의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주 이용 아동들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기 때문이므로 저소득 가정 아동.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왜 더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까지만 적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있어요, 실은. 그죠? 그 많은 아동들 중에 우리 기관에서는 딱 10명만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아동 중에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이런 저소득 아동 중에 저녁 10시까지 보호자가 집에 없는 아동.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10시까지 운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10시까지 보호자가 집에 없는 아동. 이 아동이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이런 아동. 또 그 아동들 중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아동. 그리고 보호자가 동의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더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연령이 좀 낮은 아이들로 선발을 우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대상자 선정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선정 기준은 좀 많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추려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대상자가 있었는데, 점점,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대상자를 추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요, 이렇게 집단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일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당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이에요. 포괄적인 인구 집단. 아까 요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예가 될까요?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포괄적인 인구 집단. 자, 그 다음에 위험 집단은 이러한 일반 집단 가운데 좀 잠재적인 클라이언트 대상층이에요. 문제가 잠재적으로 있을 것 같다예요. 자, 위험 집단.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일반 집단에서 다시 넘어와 볼게요. 그러면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쳐요. 40명을 다 프로그램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다시 추려야겠죠. 자, 표적 집단.
표적 집단은 이 위험 집단들 중에 더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갖는 이런 문제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은 같은데 이 아이들을 좀 더 추린 게 이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이 집단에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아동들 중에 부모님들이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아동. 그러니까 이제 문제 집단이 된 거죠. 클라이언트 집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아동이 지금 현재 40명이라는 거죠. 그 기관에. 아까 기관에 40명이라고 했으면 이제 밤 10시까지 어머님, 아버님들이 일하는 아이들이 한 20명, 25명으로 줄었다고 쳐요. 그럼 표적 집단은 누구나 다 클라이언트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 추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추려야겠죠. 어떻게?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은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인원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클라이언트 집단은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이 클라이언트 집단 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데 그중에 부모님이 10시까지 일하는 아동들이에요. 그중에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 10명 정도다.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집단에서 점점 좁혀나가서 실제 문제에 점점 가까운 집단으로 우리가 하려는 그 집단과 문제에 점점 가까운 집단으로 이렇게 추려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추려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대상자 선정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자 선정까지 했어요. 자, 이건 예인데요. 대상자 선정의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대상자는 뭐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고요. 선정 기준은 우선 1순위가 미혼인 거예요. 결혼 앞둔 분들. 2순위는 결혼 기간 3년 이내, 그죠? 초과일 경우 선착순이다. 이렇게 기준을 얘기하고, 자, 일반 집단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인구 33만. 위기 집단은 거주하는 인구 중 신혼부부가 아무래도 이혼율이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1만 9천. 표적 집단은 이분들 중에 우리 센터에 등록된 신혼부부들 200명이래요. 200명이니까 이제 실제로 이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점점 이 실 인원에, 즉 클라이언트 집단에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집단이에요. 실 인원은. 자, 이 신청자 중에 선정 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6쌍을 선정한다. 그래서 12명.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일반 대상은 뭐 권선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위기 대상은 효종초 초등학생, 표적 대상은 5, 6학년 중에 프로그램 참여 희망 학생. 자, 이렇게 좁혀나가서 16명으로 아이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야겠죠. 자, 목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목표에 비해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만 보고는 구체적으로 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 특히 이 목적은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 사명, 비전, 또는 미션 이런 거와 관련이 깊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정한다. 쓸 수 있다예요. 자, 그와 반대로 목표는 추상적으로 기술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그 대상의 구체적인 변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지만 그 목표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목표가 뭐 스트레스 2% 감소, 목적은 삶의 만족도 증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는 스트레스 감소.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이죠. 자, 이걸 통해서 문제 분석과 욕구 측정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대상자의 문제, 대상자의 욕구, 측정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장애인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추상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욕구 측정한 거에 기반으로 많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는 원칙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마트 원칙이다. 그래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원칙에 근거하여 목표를 우리가 작성하는데요. 스마트, 자, S, specific, 구체적으로. M,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으로. A, achievable, 달성 가능한 것으로. R, relevant 또는 related, 관련된 이런 뜻이거든요. 자, 목적과 목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목적이 그들의 심리적 안정인데 목표가 인지기술 발달이다. 이건 조금 동떨어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목적이 심리적 안정인데 목표가 만약에 소근육을 발달시킨다. 이거는 조금 상관없죠. 연관성이 있어요. 목적이 심리적 안정이라면 목표는 우울감 감소, 자존감 향상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T, time limited, 시간 제한적이어야 돼요. 자, 주어진 기간 내 우리가 프로그램을 2달 동안 한다. 그럼 2달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목표는 달성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 근거하에 목표를 기술하셔야 해요. 자, 목표는 우리가 별표,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이 두 가지로 분리하여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산출 목표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 목표는 프로그램의 실적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뒤를 잠깐 보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해요. 자, 삶의 만족도 궁극적으로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목적인데 이거를 향해서 무엇을 한다? 주 1회 1시간 6회기 여가 프로그램 제공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스트레스 2%가 감소한대요. 아, 산출 목표는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해낸 거, 실제 한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일 때 이게 산출 목표예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성과 목표예요. 아, 뭔가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뭔가 하는 거 산출 목표. 아, 그걸 통해서 이런 결과 성과 목표. 성과 목표가 달성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기 이 프로그램은 뭐죠? 삶의 질, 인지기능 보존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에요. 삶의 질. 그러기 위해서 뭘 한대요? 실제 뭘 하는 거죠? 산출 목표, 인지활동, 신체활동, 미술활동을 각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대요. 이게 실적이에요. 실제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결과 인지기능이 보존된대요. 아, 이거를 하다 보면 이거의 결과가 성과 목표예요. 인지기능 보존이구나. 인지기능이 보존되면 궁극적으로 목적인 달성, 삶의 질 향상. 자, 연관성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산출 목표는 실제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걸. 산출 목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과정상의 결과물. 과정이에요. 프로그램 몇 회기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비행 청소년들 20명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인 월 3회 총 18회 제공한다. 하는 거 실적. 그죠? 성과 목표는 이걸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즉, 이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 또는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 효과 이런 거죠. 그래서 성과 목표는 프로그램 참여 후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하면 긍정적 변화를 써야겠죠. 긍정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거,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 이걸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출 목표, 실제로 하는 거, 그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성과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에 해당하는 성과 목표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해당 지역의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이 10%가 감소된다. 변화, 긍정적 변화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대요. 이렇게 하는 거 산출 목표, 이런 변화 성과 목표죠. 그래서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는 어떻게 작성한다? 분리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분리하여 목적 쓰고 산출 목표는 실제 하는 거 실적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쓴다. 긍정적인 변화.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나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실제 프로그램 만들면서 목적, 산출 목표, 성과 목표 만들 거예요. 또 그때 다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오는 과정도 실은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할 거 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정할 때는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냐면 대상자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셨냐. 또 그들의 기능과 관련하여서 적절하게 잘 구성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어르신들인데 너무 어려운 프로그램은 안 되겠죠. 그쵸? 아이들인데 너무 고난도의 프로그램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 기능 관련하여 적절하게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대상자의 욕구, 어려움, 목표 달성에 적합한 내용이고 방법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쵸? 당연한 거겠죠. 그죠? 우리 이 프로그램 하는 거는 욕구, 문제, 어려움, 이런 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이 진짜 내용이 그렇게 이걸 해결할 만한 건지, 또 목표를 달성할 만한 건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집단의 발달 단계별로 내용과 방법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 회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거의 집단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들을 딱 할 수는 없어요. 첫 회기에는 그들과 함께 라포를 형성하는 거, 그렇게 라포를 형성하면 그 다음 회기부터는 본격적인 우리의 목표나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회기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회기는 어떻게 한다? 마무리 회기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그런 회기가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라포 형성,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 그 다음에 마무리 회기. 이게 집단의 발달 단계잖아요. 친해지고, 그 다음에 발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시해야 되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 해당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양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 명과 활동 방법, 시행 시기, 인력, 참여 인원, 횟수, 시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데 요 작성하는 거는 표가 있습니다. 뒤에 그 표를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세부 계획. 자, 이건 아마 정신장애인들 여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감소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처음 이제 성과 목표를 적어요. 그러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각각의 회기들 쭉 적죠. 그래서 1회기는 이런 거. 자, 첫 만남.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집단 단계별로 내용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첫 만났으니까 이제 인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 방법, 뭐 인사한다, 라포 형성한다. 언제 할 건지 5월 3일 날 한다. 수행 인력은 누군지 진행자 1명, 보조자 3명. 참여 인원은 뭐 대상자들이 13명이죠. 시간은 60분. 2회기는 뭐 사운드 오브 뮤직, 뭐 이렇게 수행 방법, 시기, 인원, 참여 인원, 이거는 시간 이런 식으로 세부 계획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도 이제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예시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건 또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1회기는 친구야 안녕.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거.
쭉 하고 전체 7회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2회기부터 2, 3, 4, 5, 6회기까지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죠. 이 목표 달성, 목적 달성을 위한 마지막은 정리회기였어요. 자, 집단 단계별로 잘 구성했죠. 총 7회기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첫 회기에 대한 얘기예요. 오프닝,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오프닝, 그 다음에 웜업, 그다음 메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마무리, 클로징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프닝 10분에는 이런 거 하고 웜업에서는 폭탄 게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25분 했네요. 이제 규칙 정하고 별칭 정하고 명찰 만들고 느낌 나누고 안녕 친구야 첫 회기라서 이런 거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10분은 이제 다음 회기 예고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마무리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이건 발표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양식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세부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 양식에 맞추어서 세부 프로그램을 작성을 회기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명 쓰시고 언제 하는지, 몇 분 진행하는지, 목표가 뭔지, 그 시기에, 해당 회기의 목표는 또 따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물, 이제 실제 활동 과정 및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만드시는 거죠. 자,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 역시 1차 시, 2차 시는 온라인, 줌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시는 아마도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프로그램 기획 지속적으로 이어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방법,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